오늘은 40년 지기 옆집 할망구하고 싸운 날이랍니다. 우리 옆집 순이 할망구하고 나하고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붙어 살았어요. 간장 한 통도 나눠 먹고 흉도 다 아는 내 속의 거울 같은 친구였지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내가 세상에 우리 자식 자랑하다가 원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엄마한테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근데 그놈의 자식 자랑이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의 서러운 자존심 때문에 터진 우리들의 싸움. 오늘 솔직히 다 털어놓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 이야기 같아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순이 할망구하고 처음 싸운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둘은 평소에도 늘 자식 자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사는 재미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건 이 동네에 헌집 짓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40년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며 살았죠. 처음에는 밥솥 자랑, 김치 자랑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으로 넘어왔지요. 순이 할망구한테는 번듯하게 대학 나온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고, 나한테는 일찍 결혼해서 손주 빨리 안겨준 착한 딸이 하나 있어요. 경로당에 모여 앉으면 늘 우리 둘이 제일 시끄러웠어요. 순이 할망구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에서 상 받은 거 아시죠? 사장님이 없으면 안 된대요. 하고 목에 힘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기 싫어서 우리 딸내는 이번에 아파트를 넓은 평수로 옮겼는데 손주들 방이 4개라나. 덕분에 나는 주말마다 가서 왕비 대접받고 온답니다. 하고 맞받아쳤죠. 남들은 우리 보고 참 보기 좋다. 2분 자식 자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했어요. 사실 나도 순이 할망구 자랑 듣는 게 재미있었어요. 속으로는 내 자식도 잘 됐다 싶으면서 안심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자랑해야지 하는 경쟁심도 생겼죠. 근데 이 자랑 배틀이 점점 도마 위에 칼처럼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칭찬해주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자랑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순이 할망구가 아들 자랑을 길게 하면 나는 아이고 좋긴 한데 그렇게 바쁘면 엄마 얼굴도 잘 못 보겠네. 우리 딸은 매일 전화하는데 하고 꼬집었어요. 순이 할망구도 지지 않고 손주가 4명이라고. 아이고 키우느라 힘들겠네. 우리는 아들 하나만 잘 키워서 지금은 편하게 산다네 하고 비꼬았죠. 자식 자랑은 결국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는가에 대한 엄마들의 점수였어요. 그 점수가 높아야 내가 이 동네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평소에 이런 미묘한 기싸움과 자존심 경쟁이 결국 나중에 큰 싸움의 불씨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웃고 즐겼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날 동네 장터에서 터졌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콩나물을 고르고 있었죠. 근데 옆집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순이 할망구가 들었어요. 그 젊은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이 엄마 아들은 정말 대단하대. 근데 저 집 딸은 아직 시집을 못 갔나 봐. 걱정이 많겠다. 이 말은 우리 집 이야기였어요. 우리 딸이 결혼은 했지만 아들처럼 대기업 취직 같은 눈에 띄는 자랑거리는 없었거든요. 순이 할망구는 이 말을 듣고는 의기양양해져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상해서 무슨 헛소리야. 우리 딸 얼마나 잘 사는데 하고 대꾸하려는데 순이 할망구가 나보다 한 발 먼저 나섰어요. 아이고, 누가 더 나은 자식인가를 따지자면 그래도 역시 우리 아들이 아니겠어?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식구지만 아들은 우리 집 기둥이잖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딸은 남의 집 식구라는 그 말이 나한테는 비수처럼 꽂혔죠. 내가 평생 딸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걸 순이 할망구가 저렇게 깎아내리나 싶었어요. 자식 자랑을 하는 건 좋지만 내 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이성을 잃기 시작했어요. 나는 순이 할망구한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로 되갚아주려고 했어요. 순이 할망구 아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결혼이 늦어서 손주를 아직 못 안겨줬거든요. 나는 아이고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손주 하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벌써 손주 4명 키우느라 정신없다네.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제일 서러운 거 알지? 하고 큰 소리로 말해줬어요. 내 말을 들은 순이 할망구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어요. 그 할망구가 평생 바라던 게 손주인데 내가 그 부분을 건드린 거죠. 순이 할망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감히 내 속을 긁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장터 한가운데서 서로의 자존심을 밟으며 격렬하게 싸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았죠. 그 싸움은 자식 자랑이 아니라 누가 더 상처를 주었나를 겨루는 비참한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순이 할망구한테 비수를 꽂았을 때 나는 잠시 통쾌했지만 곧바로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부모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오해와 상처였죠. 그날 장터에서 싸운 이후로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40년을 옆집에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봤는데 이제는 서로의 존재를 없는 듯이 대하기 시작했죠. 순이 할망구는 내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자기는 일부러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나도 지기 싫어서 순이 할망구가 마당에 나와 있으면 나는 일부러 뒷문으로 몰래 나갔죠. 옆집에 사는 친구의 얼굴을 피해서 몰래 숨어 다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서러웠어요.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순이 할망구가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면 나한테 가져다 주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나도 순이 할망구한테 줘야 할 게 있어도 왠지 모르게 주기 싫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준 것 따위 필요 없다고 할까봐 두려웠죠. 우리 둘 사이에 두꺼운 철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가장 불편했던 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싸움에 대해 수군거리는 거였어요. 경로당에 가면 다들 우리 눈치만 봤죠.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 싸움을 말리지도 못했어요. 다들 저 할망구들이 나이 먹더니 추해졌다고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나는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 한동안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서러움이 더 커졌어요. 순이 할망구와 싸운 것은 후회되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거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순이 할망구가 먼저 내 속을 긁었잖아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이 들어 친구도 없는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하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루는 비가 세차게 왔어요. 순이 할망구 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내가 평소 같으면 얼른 걷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모른 척했어요. 빨래가 비에 흠뻑 젖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고소하다는 못된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속 좁은 인간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눈물이 났어요. 옆집 문을 닫고 사는 냉전의 시간은 나에게 외로움과 후회만 안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싸움 하나로 40년 우정이 깨지고 나는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은 셈이었죠. 나는 화해하고 싶었지만 그놈의 부모 자존심이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집 할망구랑 싸웠다는 소식은 금세 우리 딸 귀에도 들어갔어요. 딸이 전화를 해서 나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엄마,
동네 망신 좀 시키지 마. 나이 먹고 옆집 할머니랑 장터에서 싸우는 게 말이 돼? 누가 보면 우리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시는 줄 알잖아. 딸의 말에 나는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싸운 건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나는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지. 순이 할망구가 내가 시집 갔다고 무시하고 내가 너를 제대로 못 키운 것처럼 말하잖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딸은 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옆집 아줌마 말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엄마는 왜 남의 말에 휘둘려서 친구랑 싸워? 우리 자랑 좀 그만해. 딸의 그 말이 나에게는 또 다른 비수였어요. 나는 자랑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건데, 딸은 오히려 자랑 좀 그만하라고 나를 나무랐으니까요. 나는 딸한테 너는 엄마 마음을 하나도 모른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의 서러움을 느꼈죠. 내가 자식을 자랑하는 건 사실 나는 너를 이만큼 잘 키웠다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서러운 자존심이었는데 딸은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순이 할망구도 아들한테 단단히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이 할망구 아들은 엄마 제발 제 일에 신경 끄세요. 엄마가 왜 옆집 아줌마 말에 신경 써요? 하고 화를 냈대요. 순이 할망구는 나한테 서운했던 것만큼 아들한테 서운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 두 엄마는 자식을 위해 싸웠는데 정작 그 자식들에게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난받은 셈이었죠. 우리 둘은 며칠 후 경로당에서 마주쳤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가 자식한테 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 둘 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상처의 근원은 결국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부모의 외로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왜 싸우냐는 핀잔은 우리에게 깊은 자책감과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순이 할망구랑 냉전을 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우리 딸의 아픈 속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딸이 나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다음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갈게 하고 말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어요. 나는 그때까지 딸이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었죠. 나는 순이 할망구한테 우리 딸이 너네 아들보다 훨씬 잘 산다고 자랑했으니까요. 근데 딸이 잠깐 집에 왔을 때 전화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딸은 남편한테 여보, 엄마한테는 절대 우리 회사 사정 이야기하지 마. 지금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엄마 걱정하실까봐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속삭이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내가 순이 할망구한테 손주 4명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딸은 직장을 잃을까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딸이 잘 사는 줄만 알고 옆집 할망구한테 빈 껍데기 자랑을 했던 거예요. 딸의 그 말은 나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자책감을 안겨주었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걱정할까봐 혼자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나는 엄마랍시고 딸의 진짜 힘든 속사정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자랑거리만 가지고 순이 할망구랑 유치하게 싸웠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문득 순이 할망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순이 할망구한테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손주 하나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비수를 꽂았잖아요. 나는 순간 순이 할망구 아들도 혹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딸처럼 겉으로 말 못하는 힘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자식의 아픈 속사정을 알고 나니 남의 자식의 아픈 속사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속 좁은 엄마였는지 깨달았죠. 나는 그날 옆집 할망구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의 속사정을 알고 난 후 나는 순이 할망구와 싸웠던 그날의 모든 일이 내가 싼 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의 잘된 모습만 보고 싶어 했던 나의 이기심과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실수였죠. 나는 이제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저 딸이 건강하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랄 뿐이었죠. 나는 순이 할망구한테 사과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놈의 자존심이 나를 괴롭혔어요. 40년 친구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왜 그리 어려웠을까요? 며칠 동안 나는 어떻게 사과할까 고민했어요. 그냥 말로 할까, 편지를 쓸까, 아니면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줄까? 나는 결국 우리 어머니들의 방식으로 사과하기로 했어요. 나는 순이 할망구가 제일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담갔어요. 순이 할망구는 내가 담근 열무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늘 칭찬했었거든요. 열무김치를 담그면서 나는 순이 할망구와 함께 지냈던 40년 세월을 생각했어요. 싸울 때 빼고는 늘 내 편이었던 친구. 내 흉도 가장 잘 알면서도 나를 가장 아껴줬던 친구. 김치를 다 담가서 작은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순이 할망구네 집 문 앞에 살짝 가져다 놓았죠.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김치통만 놓아둔 채 나는 도망치듯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라도 순이 할망구가 나한테 화를 낼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창문 틈으로 순이 할망구네 집을 몰래 쳐다봤어요. 잠시 후 순이 할망구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김치통을 발견하고는 한참 동안 그 통을 바라보더라고요. 순이 할망구가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비겁했구나. 나는 그날 밤 자식은 내 거울이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 좁게 친구를 잃고 살면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겠지. 나는 더 늦기 전에 엄마로서,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순이 할망구네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순이 할망구가 문을 열었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아마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나는 순이 할망구 얼굴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죠. 순이 할망구도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그때 순이 할망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열무김치 잘 먹었다. 내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순이 할망구의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순이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내 속 긁는 말을 했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네. 순이 할망구도 내 손을 잡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내 딸 무시하는 말을 내가 했지. 내가 내 속을 긁었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40년 우정의 눈물이었죠. 울음을 그치고 우리는 방에 앉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순이 할망구는 나한테 아들의 속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손주를 가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이 할망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더 악착같이 아들 자랑을 했던 거래요. 순이 할망구가 나는 내가 손주. 자랑할 때마다 속으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나도 우리 딸이 직장 잃을까봐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자랑했던 내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우리 둘은 나도 힘들었다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화해했어요. 싸움의 원인은 자식 자랑이었지만 그 싸움의 근원은 결국 자식의 힘든 모습을 숨기고 싶은 부모의 외로운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가장 아픈 비밀을 나누고 나니 40년 전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화해의 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순이 할망구와의 눈물의 화해는 저에게 부모의 삶에 대한 가장 큰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목을 맸을까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것이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비수를 꽂는 실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화해 후 우리는 다시 경로당에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아요. 순이 할망구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 나는 요즘 아들 힘들겠네. 잘 다독여주라 하고 위로해줍니다. 내가 딸 이야기를 하면 순이 할망구는 내 딸은 엄마. 닮아서 현명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하고 격려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릎이 아프다.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하면서요. 우리는 서로의 남은 삶을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자랑은 잠시의 기쁨일 뿐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부모의 자존심이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친구도 당신처럼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겉으로는 말 못할 아픈 속사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의 짐을 내려놓고 친구의 어깨를 다독여 주세요. 옆집 할망구와 싸웠던 그날의 서러움과 후회가 저에게는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는 자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